홍콩을 대표하는 육식 거위구이를 먹기 위해 아주 휘황찬란한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어떤 요리인지 알고 먹으려고 로스트구스 위키를 검색하니까 요리 위키 바로 아래 레스토랑 위키가 하나 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거위구이의 상징, 레전드인 식당이고 미슐린 원스타였다고 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층에 오픈 키친이 있는데 저 멀리 거위를 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멋져서 가까이서 찍고 싶다 정중히 부탁을 드렸더니 놀랍게도 거위 굽는 메인 주방도 찍고 싶니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찍고 싶다고 얼른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거위가 7마리 걸려 있습니다. 일단 머리까지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요. 표면이 붉은 걸 보니까 양념을 한 뒤에 말린 것 같았어요. 이 정도 바싹 건조해야 바삭한 껍질이 나오겠죠. 우주선같이 생긴 캡슐이 바베큐통이었습니다. 거위가 노릇노릇 맛있게 황홀하게 구워지고 있어요. 오븐을 써도 어려운 온도 관리를 수출 사용해서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고 계셨습니다. 홍콩 거위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건조부터 숯불까지 실제 과정을 두 눈으로 보니까 기대감을 넘어서 경외심까지 생기더라고요. 다 구워진 거위를 꺼냅니다. 말문이 막히는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는 빛깔입니다. 세계 최고의 가금류 음식 중 하나. 그야말로 월클 요리를 주방에서 두 눈으로 보고 있다니. 한낱 방구석 요리사에 불과한 저에게 펼쳐진 기적 앞에서 애써 감정을 다잡아야 할 정도로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거위는 1층의 오픈 키친으로 이동해서 먹기 좋게 썰어서 플레이팅 됩니다. 해부학 전공 수업을 들은 듯한 거침없는 동작과 거대한 중식도 스킬에 진심으로 감탄했고요. 제가 최근에 엔드그레인 도마가 2개나 깨져서 난감한데 저 통나무 원형 도마가 엄청나게 탐나더라고요. 아무튼 거위의 가슴살을 날개로, 다른 부위들은 몸통으로 쌓아서 다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중국 황제같이 자리에 앉아서 거위를 먹어봅니다. 다시 봐도 참 배경이 레전드네요. 그레이비 같은 육수 소스를 끼얹어서 촉촉하게 만들어 주시네요. 구워진 빛깔이 진짜 예술입니다. 껍질이 단순히 바삭한 것을 넘어서 윤기가 도니까 사람을 홀리죠. 살코기 단면도 고기의 결이 보이는 게 너무 훌륭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거위만 먹을 순 없죠. 역시 홍콩을 대표하는 고기 요리 차슈도 주문했습니다. 보시면 바깥쪽만 붉은색이 있죠. 이게 소스 밴 게 아니라 원래 수치로 구우면 스모크링이라고 해서 핑크색 테두리가 생겨요. 마지막으로 홍콩 크리스피 치킨입니다. 이 역시 플레이팅이 너무 멋지죠. 거위처럼 잘 말린 달걀에 기름을 국자로 끼얹어서 튀기듯이 익히는 거예요. 사실 어디 가서 조연으로 밀릴 요리가 아닌데 거위가 워낙 강력해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한국인이면 치킨은 딱 보면 딱 알잖아요. 바삭한 껍질과 촉촉한 속살이 아주 예감이 좋았습니다. 아우 진짜 안에 살이 많네. 아우 징그러워. 난생 처음 거위고기를 먹어봅니다. 역시 예상대로 엄청났습니다. 닭이나 오리와 다른 거위만의 특별한 육향이 있더라고요. 껍질은 바삭하고 고소하니 감칠맛이 좋았고 살코기는 가슴살조차 부드러웠습니다. 껍질 가득한 거 미쳤다. 이게 마이야르지.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번에는 차슈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딱 봐도 맛있을 수밖에 없어. 와. 아 진짜 맛있어. 근데 2년 전에 집에서 했던 그 컨텐츠 그거랑 비슷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나름 재현을 잘 한 것 같아요. 정말 잘 구웠고 부드럽고 난리 났네 정말. 아주 달달한 삼겹살입니다. 한국인이면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집에서 오븐 레시피로 했었는데 이건 수치로 구웠으니까 확실히 향이 더 좋더라고요. 차슈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레스토랑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홍콩 크리스피 치킨 먹어보겠습니다. 치킨 왕국에서 온 관광객으로서 냉철하게 평가해보겠습니다. 죽인다 진짜. 이 닭 자체가 맛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닭 껍질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와 맛이 없을 턱이 있냐고. 닭만 먹어도 진짜 고소하고 염장 수준 완전 레전드고 껍질만 담그고. 이것도 집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한 10분 정도 끼얹는다고 그러는데 나도 집에서 10분 끼얹으면 이게 되려나? 여담이지만 이 요리를 광동어로 읽으면 자지가이더라고요. 말문이 막히죠. 아무튼 겉바속촉을 빼고서도 아주 훌륭한 치킨이었습니다. 한국에선 한 번도 못 느껴본 훌륭한 달걀 풍미였어요. 솔직히 거위는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판단이 안 됐는데 삼겹살하고 닭은 한국인에게 완전 소울푸드잖아요. 그래서 맛없냐 맛있냐가 되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진짜 음식 잘하네. 주방 투어부터 이 요리를 맛본 거는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네요.
맛있는 고기를 4개나 배 터지게 먹었기 때문에 좀 걸어야 합니다. 홍콩 하면 또 세계적인 쇼핑몰 천국이죠. 제가 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해서 비싼 옷 보는 걸 미술관 느낌으로 좋아해요. 근데 한국 백화점은 뭔가 죄송스럽고 눈치 보여서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홍콩은 샤넬도 롤렉스도 아주 한산합니다. 오랜만에 주눅 들지 않고 이것저것 즐겁게 구경했습니다. 물론 사진 못하지만요. 홍콩 퀴즈인을 검색해서 영문 위키피디아를 보면 핫팟이라는 장르가 따로 단락이 만들어져 있어요. 혹시 허거인가 해서 검색해보니까 비슷한 거 맞더라고요. 홍콩에서는 다빈로라고 부릅니다. 구글 지도를 검색하니 무려 별점 4.41 레스토랑이 있어요. 진짜 높은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 아닌 홍콩인들이 주로 논다는 번화가에 찾아왔습니다. 테이블 가운데 인덕션이 있는 걸 보니 버거 같은 느낌이 딱 오죠. QR 찍어서 자기 폰으로 주문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일반적이고 인기 많다는 노란색 닭육수를 추천받았고, 건더기는 당연히 소고기만 2판 주문했습니다. 저는 육수만 고른 줄 알았는데 닭고기도 나왔어요. 닭이 나올 줄 알았으면 고기는 하나만 시킬 걸 후회할 새도 없이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쇼가 벌어집니다. 거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엄청난 수증기가 올라오니 왜 이 식당이 별점 4.4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소고기 2판도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대단히 화려하더라고요. 천국에서 온 음식 같네. 이건 로컬 홍콩 인근에서 자란 소고기고요. 이건 4가지 다른 고기가 나오는 소고기 디럭스 플래터예요. 왼쪽 딱 봐도 마블링 좋은 게 일본 A4 등급 와규고, 아래 바닥에 깔린 것은 소의 혀, 우설입니다. 9가지 재료가 기본으로 나와서 좋아요. 간장, 마늘, 고수 넣고 나만의 소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역시 닭을 넣어야 돼. 좀 약간 희한하게 단맛이 있어요. 일단 맛은 좋다. 귀한 소고기를 한 점씩 내려놓으면서 샤브샤브 스타일로 먹어봅니다. 마블링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와규 A4와 우설도 담가봤습니다. 이 정도 마블링 고기를 물에 담근 게 처음이라 마음이 아팠지만 항상 구워서 마블링을 녹여서만 먹어봤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다르네요. 지방 부분이 거의 푸딩같이 돼가지고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다. 식감이 대단했고요. 우설은 저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와, 엄청 맛있네. 살짝 서걱서걱한 식감과 짙은 향이 전골 요리에 최적화되어 있더라고요. 물에 끓여 먹기에는 차라리 질긴 부위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전체 고기 중 우설이 단연탑이었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요리,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확실히 홍콩 느낌? 서양인들도 너무 잘 먹을 것 같은 느낌? 이제 중국 전골 요리하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마라탕이나 허거를 떠올리니까 그런 매콤하고 칼칼한 국물을 원한다면 9가지 양념으로 셀프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합니다. 국물에 베트남 고추 조금과 다진 마늘까지 풀어버리면 얼큰하고 시원한 노호불호 국물이 되죠.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지는, 모든 전골 요리 그렇지만 계속 고명이 들어가니까 처음 먹었을 때보다 너무 진해졌어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국물이 됐습니다. 국물이 해결되니까 건더기는 알아서 사라집니다. 결국 우동사리까지 시켜서 탄수화물까지 야무지게 해치웠습니다. 붉은 해적선을 타러 부두에 왔어요. 홍콩하면 야경이고 홍콩하면 유람선이죠. 화려한 불빛들이 쏟아지는 밤, 갑판에 기대서서 바닷바람을 감싸 안으니 차가운 도시남자로서 시티파플리가 머릿속에 자동 재생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이 정도로 고층 빌딩을 빽빽히 지어놓은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분위기에 취해서 절로 술이 당기더라고요. 다음날 지하철을 타고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관광 중심지에서 3-40분 거리에 타이와이라는 주택단지 지역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보니까 정말로 베드타운 느낌이 확 나는데요. 이 멀리까지 온 이유는 그 유명한 새끼돼지 통구이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파는 곳은 드물거든요. 거위구이, 차슈, 새끼돼지 통구이, 이렇게가 홍콩 포함 광동 요리의 육식 3대장이라 할 수 있죠. 빨간 등불이 멋스러운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입구에 이곳저곳에서 받은 상패가 있고요. 미슐랭 빅그루만 안에 파는 모든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예 돼지조리를 볼 수 있는지 허락을 받고 왔거든요. 바로 주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정말 건조시킨 돼지인 것 같고, 거위고 이건 아마 차슈인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먹어볼 겁니다. 예상대로 돼지 역시 건조한 다음에 굽는 방식이었고요. 수츠는 아니고 가스불 위에 맥반석 같은 걸 얹어 쓰시더라고요. 화력이 보통이 아니죠. 기름과 양념을 덧바르면서 껍질에 생기는 기포를 터트리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돼지를 돌려야만 합니다. 불쇼가 나면 멋있지만 불꽃이 닿아서 그을음이 생기는 거예요. 육즙은 계속 떨어지니까 불쇼가 날 수밖에 없고요. 눈썰미와 순발력과 경험이 필요한 중노동이더라고요. 실제로 주방장님께서 14분간 한 번도 안 멈추고 계속 돼지를 돌리셨고 결국 이렇게 멋지게 돼지구이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잘라서 플레이팅 해야죠. 자로 잰 듯한 각도로 갈비뼈를 발라내고 중식도의 무게를 이용해서 뼈까지 사정없이 조각내는 것이 달인의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미쳤다. 전구 유리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눈알이 보여 여기. 아이 컨택이 너무 심해. 이빨도 있고 제일 좀 충격이었던 거는 두개골을 반으로 펼치려고 이렇게 뿌개시더라고. 내가 그때 좀 너무 충격받았지만 어쨌든 너무나 맛있어 보이게 돼지 통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침이 나오네요. 이 가게에 시그니처 차슈도 주문해봤습니다. 큼지막한 조각이 예쁘더라고요. 전통 소스와 파인애플 창작 소스를 각각 발라주신 뒤 이렇게 토치로 구울려서 마무리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것 또한 보통이 아닌 요리입니다. 두 가지 초절정의 돼지 요리를 서둘러 먹어보겠습니다. 손돼지 바베큐. 와, 어린 돼지? 애저 요리는 처음 먹어보는데 일반 삼겹살 대비 껍질이 얇네요. 이것만의 바삭함이 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완전 기대 이상이에요. 튀긴 라이스 페이퍼? 그런 느낌이 있을 만큼 바삭바삭이 아니라 파삭파삭한 느낌? 이 바삭함에 가려져서 신경을 못 쓰기 십상이지만 고기가 말도 안 되게 부드럽습니다. 아까 조리 과정에서도 그렇고 기름이 쪽 빠져가지고 담백한데 부드럽고 겉바속촉까지 있는 엄청난 요리입니다. 이건 진짜 미식이네요. 매너 있게 입을 열지 않고 난 소리가 이 정도입니다. 요거를 안 먹냐 하실 분이 있는데 요거까지는 정말 돼지에 대한 예의로서 진정한 의미의 머릿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 귀를 이렇게 손잡이처럼 들고 있는 게 너무 그로테스크한 것 같아요. 어쨌든 머릿고기, 정확히 말해서 정수리 고기 한번 뜯어봅니다. 너무 미안한데 너무 맛있어. 이게 눈, 코, 입이 있어서 무서운 거지. 그리고 볼살 한번 가볼게요. 오른살. 너무 맛있다. 징그러운 머리는 뒤집어 넣고 차슈 시식으로 넘어갑니다. 앞서 보신 차슈는 삼겹살인데 이건 목살로 만들었고요. 바닥에 강냉이가 붙은 것도 재밌었어요. 와, 이거는 천하의 의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부드러운데 향이 좋고 감칠맛이 좋을 줄이야. 홍콩 육식 체험이 아니라 제 육식 인생 전체에서 순위를 따져봐야 될 정도의 맛이었어요. 심지어 지금 너무나 놀라운 거는 이런 초절정 미식을 먹고 이걸 먹었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요리가 있을 수가 있다니. 이거보다 내가 맛있게 먹은 돼지 요리가 있나? 좀 기억을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소스빨도 아니에요. 고기 자체를 지금 엄청나게 맛있게 조리한 거예요. 와, 부드러움이 거의 도가니탕의 도가니 수준이고요. 완전히 그냥 젓가락으로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 수준인데 안에 살코기와 육향은 다 있는데 그 중국 특유의 그 간장 베이스의 단짠 맛은 다 있으면서 훈제 향도 있고 맛있는 아시아 고기가 가져야 될 모든 왕도가 한 조각에 다 있는 맛입니다. 언빌리버블한 맛이에요. 이거는 주방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나가야 될 것 같은. 대단하다 정말. 만든 거에 비해 맛있어? 내가 한 것보다 3배 이상 맛있는 것 같아. 이게 만약 홍콩 차슈라면 난 홍콩 차슈 만든 게 아니야. 아예 격이 다른 음식이야 이거. 이 정도 두께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엄청난 음식이다 진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심사숙고했는데요. 이 차슈가 제 생애 최고의 돼지 음식이 맞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10팀 넘게 줄을 섰더라고요. 당연하죠. 마땅히 줄 서야죠. 육식맨 외식 인생 역사에 기록돼 잊지 못할 한 끼였습니다. 이번 홍콩 여행은 홍콩 관광청과 홍콩 관광청에서 연결해주신 여행 예약 플랫폼 클룩의 지원으로 다녀왔습니다. 클룩은 홍콩이 본사인 플랫폼이라서 홍콩 관련으로는 그냥 원탑이에요. 디즈니랜드, 유람선, 전망대, 교통, 음식점 등등 거의 모든 걸 혜택받으면서 예약할 수 있으니까 홍콩 여행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무조건 클룩을 체크하세요. 지금까지 홍콩의 정통 육식, 근본 육식을 맛봤는데요. 젊고 트렌디한 육식도 맛보고 싶어졌습니다. 홍콩의 식재료로 만드는 버거인데 여기 셰프가 몇 년 전에 아시아 베스트 여성 셰프로 선정됐대요. 세계 미식계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창의적인 버거라는데 궁금해서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홍콩에서 간 모든 레스토랑 중 유일하게 서양인 손님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버거 번이 아니라 중국 빵인 바오를 사용합니다. 삼리보빵이 흰색 빵 같은 겁니다. 스팀기에서 꺼내서 팬에 굽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요리가 바로 이 식당의 시그니처인 삼겹살 바오입니다. 양념된 삼겹살 4줄을 철판에 구워서 파레트 적재하듯이 쌓아놓네요. 메뉴판에 보면 케첩 마요까지 모든 소스가 중화풍 창작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어떤 맛이길래 그렇게 유명한지 얼른 먹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겠다. 이 빵이 진짜 잘 만든 브리오슈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쫀득해가지고 이걸 잘 잡아주고 수비드라도 한 것처럼 삼겹살도 굉장히 부드럽게 조리돼서 이렇게 통곡인데도 패티처럼 먹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좀 놀라운 건 이 채소들과의 밸런스의 문제인데, 제가 받은 인상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캘리포니아. 미국의 미식가들이 껌뻑 죽을 디테일로 가득 찬 한 그릇으로 상당히 세련된 맛이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드 치킨 바오입니다. 코리안 치킨 레이더가 바로 발동되죠. 위에 올라간 창작 소스가 맛의 성패를 가를 것 같더라고요. 날카로운 시각으로 관찰했는데 튀김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닭다리를 통으로 쓰는 것 같네요. 이거다. 엄청 맛있네 이거. 이게 굉장히 쫀득한데 이거는 좀 바삭하니까 식감이 있어서 훨씬 좀 훌륭한 요리처럼 느껴지고, 튀김도 좋지만 이 소스 위에 바른 이 갈색 소스가 약간 좀 매콤한 스타일인데 이게 진짜 맛있네. 이 바오는 직관적으로 바로 맛있더라고요. 내슈빌 핫치킨 버거에서 영감을 받은 게 확실하고요. 치킨 강국 대한민국의 관점으로도 꽤 훌륭합니다. 소스가 진짜 맛있다. 혀가 얼얼한 게 산초 베이스로 좀 만든 것 같은데, 이 가게는 확실히 소스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 둘 다 좋아할 낯선 듯 반가운 맛이 참 절묘하더라고요. 육식 취향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맛의 수준 자체는 상당히 높거든요. 세련되고 감각적인 식당입니다. 20, 30대 여성끼리 가시면 10중 8구 만족이고요. 커플 여행에서 찾아가기 딱 좋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레전드부터 현지인의 원픽까지 원 없이 먹고 즐긴 육식맨의 홍콩 육식 탐방기 3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우려와 달리 홍콩은 안전하고 쾌적했다. 2. 홍콩 차슈 진짜 맛있다. 3. 육식맨 다음 주 영상은 집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집에서 10분 깨지 이렇게 되려나? 진짜로 집에서 끼얹어 봤습니다. 자지가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